어느덧 2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1분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2분기에도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들의 기업들이 호실적 달성에 성공을 해줬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이거를 전까지는 견조한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증시 랠리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이번 실적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고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될지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기획특집 시간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 2분기 어닝 시즌이 앞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지금 마무리 시점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닝 시즌을 좀 종합적으로 리뷰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어닝 시즌을 보면서 어떤 포인트에 우리 연구원께서는 가장 주안점을 두고 바라보셨는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거의 다 발표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그 주요 기업 한 32개 정도를 그 실적 자료를 분석해서 미국 경제 현황을 좀 파악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이렇게 32개 기업이나 분석한 이유는 제가 투자 구루들 중에 가장 따르는 투자 구루가 이제 필립 피셔인데요. 네. 필립 피셔가 저서에서 밝히는 사실 수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정보들은 사실 어떤 정보 생산자의 어떤 의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 각자의 편향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 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페드가 만드는 정보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만들어지고요. 저도 증권사에 다니고 있지만 증권사에서 만드는 정보들은 아무래도 주식 거래를 많이 일으키게 하기 위한 정보들이겠죠. 그래서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경제의 정확한 현실을 좀 파악하기 위해 최근에 좀 이제 주요 산업의 주요 기업 32개사의 실적 자료를 보고 미국 경제를 좀 크로스 체킹해보는 좀 그런 자료를 썼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좋아요. 네. 사실 필립 피셔라고 하는 부분은 성장주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분이고 주식 대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 대가 가운데 한 분입니다. 네. 이분이 말씀하신 사실 수집 개념이라는 거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연구원께서 직접 작성하신 이 키움증권 실적 리뷰 리포트를 쭉 읽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 어닝 시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5가지 시사점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2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요? 네, 첫 번째 시사점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어떤 거냐면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화폐가 굉장히 많이 발행이 돼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 증가 속도를 공급이 못 따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은 미국 500개 기업 대부분이 이번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90%의 비율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경기 재개 수혜주들 위주로 이 실적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컨센서스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일단 수요는 굉장히 좋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측면인 공급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네. 이 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 부족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첫 번째 산업인 반도체를 살펴보면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많이 만들어지려면 결국에 장비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장비의 서플라이 체인이 대부분 동남아가 좀 속해 있습니다. 장비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들을 동남아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만들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쪽 팬데믹 상황이 좀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품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 업체들이 ASML, 랩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다 하반기 때 이 장비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코멘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반도체 쪽에서는 공급 부족 심화가 좀 계속 진행될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소비에서 사실 자동차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결국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이 포드나 GM 같은 업체들이 하반기 때 증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산 전망 나오고 있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부동산 섹터도 사실 미국 소비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동산 섹터의 경우에도
하반기 때 이 높아진 원자재 가격을 주택 가격에 전가하기 위해서 이 공급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급량을 조절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소비자들은 지갑은 열고 있는데 기업들은 하반기 때 증산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고 좀 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시적이고 단기적일 거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 장기적일 거라는 의견도 상충하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원께서는 장기화 가능성에 조금 우리가 대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 부분을 첫 번째 시사점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어닝 시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레슨은 뭘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이 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는 기업들도 지갑을 열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경영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 세상을 대응하기 위한 IT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실적 성장이 좀 돋보였는데요. 아마존, 이제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IBM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거의 전년 대비 40에서 60%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클라우드 수요가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판매하는 AMD, 인텔, TSMC 그리고 특히나 광통신 장비를 만드는 투식스 같은 관련 기업들이 다들 데이터 센터 향 투자가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었었거든요. 결국에 우리가 이런 트렌드, 장기화된 트렌드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네. AMD라든지 네. TSMC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쪽이 많이 늘고 있는 거고 다른 반도체는 줄고 있는 쪽도 있어서 결국에는 그 비중 차이가 투자 매력도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인텔의 서버 CPU 점유율을 뺏어가고 있는 업체라 네. 실적 발표 나오고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TSMC야 사실 지금 모두가 알다시피 워낙 파운드리 업계에서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 좋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살짝 좀 추가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시사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진짜 궁금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연구원께서 보고 계신 가장 가망이 좋아 보이는 유망주들 소개를 해주셔야죠. 네, 결국 말씀드린 시사점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을 투자자가 대비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 상승이 일어나고 금리 상승이 일어나면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리스크를 대비합니다. 하나는 그냥 인플레이션이 오면 좋은 주식을 사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이 이미 충분히 낮아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더 낮아질 룸이 많이 적은 기업을 사는 거죠. 이 두 가지 컨셉에서 맞는 기업의 첫 번째는 미국 세계 금광산 1위 업체인 뉴몬트입니다. 네. 뉴몬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인플레 해지 수단인 금을 판매하는 가장 1등 회사이고요. 현재로서 지금 좋게 보는 이유는 이 금 가격이랑 뉴몬트의 주가가 거의 연동해서 가는데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 배당 수익률이 거의 4%가 넘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주가가 추가 하락하기는 어렵고 금 가격 상승에는 베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몬트 좋아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기업으로는 이 인플레 해지도 할 수 있고 밸류에이션도 낮은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1등 주택건설업체인 디아로턴이고요. 이 디아로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물 자산을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면 수혜를 봅니다. 주택을 판매하는 업체니까. 네. 근데 게다가 지금 멀티플도 PR 9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미국이 인구 구조상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의 이민 친화 정책 때문에 그리고 재택근무 확산 영향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만큼 성장하는 기업이 디아로턴입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랩리서치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네네. 왜 좋아하냐면 결국에 동남아 쪽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 부품 공급 차질 이슈 때문에 이 반도체 장비의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주문량은 폭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다는 말은 반도체 장비의 프라이스가 올라가면서 일단은 실적이 올라갈 거고 동남아 팬데믹 상황이 좀 해결이 되면
결국에는 그 높았던 주문량이 다 판매량으로 전환되면서 Q가 빠르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적 성장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메모리 좀 공급 과잉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메모리 공급 과잉 이슈는 실적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램리서치 지금 투자할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었던 만큼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꾸준하게 거론되는 금, 그리고 금 생산량 1등 기업인 뉴몬트 이렇게 꼽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DR 호턴, 램 리서치까지 지금 유망주로 직접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